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죠. 선거에서 이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보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다라는 거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선이라는 게 있죠. 이재명 후보가 들으면 기겁을 할 법한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거법 위반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날 뻔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라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 후보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그때도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게나 고생을 하시더니 지금에도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나서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선거법 위반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고발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시민단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거짓말을 이재명 후보 측이 했다라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선거 공보물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요즘에야 하도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공보물 잘 안 챙겨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물은 분명히 중요하죠. 이번에 논란이 터진 게 바로 이 공보물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공보물에다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일단 공보물이 어떤 것인지 그거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공보물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이재명이 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뭘 했는지가 밑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인물 자체를 전면에다가 내세우는 그런 전략을 선택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의외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이재명 후보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공보물을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재명이 했다라고 하려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대장동,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동 사업이 당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면서요. 그렇게나 자신의 정치적인 치적이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던 게 대장동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했다에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게 대장동 사업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대장동 사업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보물을 보고 이거 보면은 진짜 실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민정원인데요. 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민정원이 요즘 추진하고 계시던 게 뭐였어요? 동물 권익운동이다 뭐다 라고 해가지고 반려동물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릴레이 운동을 벌인다,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공보물을 보니까 그렇게나 고민정원이 밀어붙였던 동물과 관련된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보기에 동물 권익운동 이거에 대한 가치가 별로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했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반려동물들이 더 이상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든지 둘 중에 한 가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보물을 보고 고민정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이 공보물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언론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을 두고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이 공보물만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꼼꼼함을 알 수 있다.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공보물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사가 평가하고 있죠. 정말 사실일까요? 언론사가 직접 나서가지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 낯뜨거운 이런 식의 용비어창가를 외칠 정도로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줬었을까요? 그거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먼저 이재명 후보가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치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공보물을 보시면은 신천지 시설 강제 폐쇄, 이 내용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먼저 써놓은 것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생각을 하기에도 가장 중요한 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번 토론에서 저거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의도적으로 신천지를 봐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고도 했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신천지발 코로나, 그것 때문에 시끄러울 때 이재명 후보가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언급을 했던 것처럼 폐쇄 조치까지도 내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에요. 애당초 신천지발 코로나, 이런 워딩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종교적으로 이단 취급을 받는 그런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런 평가가 있다라고 해도 정부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방역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신천지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한들, 그렇다라고 한들 정부가 나서가지고 특정 집단을 저런 식으로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혐오의 감정을 통해서 가장 정치적으로 이득을 봤던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인 겁니다. 신천지를 무슨 뭐 강제 진압을 해야 된다,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었을 때 과연 그런 주장에 단 한순간이라도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저 이재명 후보가 그때 당시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어떤 행동을 해야 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감정을 더 분노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혐오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지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이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보여주기식 쇼를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 먹고 자유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죠. 그게 바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 했던 일입니다. 행안부가 됐거나 중대본이 됐거나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신천지를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를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신천지가 다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명단을 제공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방역수칙을 짤 수가 있던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다,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다,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특정 집단을 기꺼이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공격하는 거, 그게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라고 하는 내용, 그거를 통해서 설령 대통령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취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에 적혀있는 소명서의 내용인데요. 일단 그 소명서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보니까 공보물에는 이재명 후보의 전과 기록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공무원 사칭, 그 전과도 들어가 있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거에 대한 소명이에요. 이재명 후보를 PD가 인터뷰하던 중에 검사 이름과 사건의 중요한 사항을 물어가지고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 이렇게 소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 소명서의 내용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저 내용만 읽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는 방송에 나가가지고 PD가 물어봤던 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을 뿐인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유죄 판결이 나왔다. 누가 보든지 간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실제 재판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재명 후보가 소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공범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 판결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재명 후보가 저 논란과 관련돼가지고 무죄를 선고받은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뻔뻔스럽게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누명을 쓴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고발 조치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왔던 것도 누명을 썼다라는 게 인정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얘기는 이재명 후보의 의견 소명일 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실인 거예요.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보든지 간에 이재명 후보가 공무원 사칭을 했던 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해 가지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계속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자기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불법 녹음 경위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허위 제보자로 둔갑을 해서 방송에 나와서 연기까지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다, 누명을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웃긴 일이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전에 공보물을 잘 보시면은요, 뭐라고 적혀 있냐? 공무원 사칭에 대한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번이나 유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공무원 사칭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고죄까지도 적용이 된 겁니다. 왜 무고죄가 나온 것이냐? 그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였냐? 바로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랑 성남시장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재명 후보를 고소를 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녹취를 했다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김명란 시장을 고소를 했다가
했다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것이죠. 정말 우리가 정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런 사람을 두고 언론사가 지금 평가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집단 전체를 혐오의 대상으로 기꺼이 삼을 수 있는 사람, 제발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그냥 딱 한 가지 상식적인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